자,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 제도 속에 문화가 있는데 아주 이게 또 무서운 거죠. 어떨 땐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거죠. 그죠? 군대를 가라.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라. 이런 규정 규범을 지키는 거. 이것도 다 문화라는 거죠. 가족, 종교, 정치, 교육, 경제 이런 모든 사회 제도 속에서 만들어 놓은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이유,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은 뭐예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위안부라든지 그 군인들을 위해서 여자들의 몸을 이제 다 착취하는 거죠. 그런 신사참배. 그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천황이 하늘에서부터 왔다. 천황을 숭배해야 된다. 그 신사참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야스쿠니 신사 숭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제도를 일본 사람이 정해가지고 자기들 국가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도 신사참배. 중국 사람도 신사참배 하라. 한국 사람도 하라. 안 하면 죽이겠다. 이런 식이에요. 위안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도 많이 훔쳐가고 중국에 있는 문화재도 많이 일본 놈들이 훔쳐갔어요. 나쁜 놈들이죠. 그 문화재를 다 돌려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죠. 또 여성을 폭력을 행했으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왜곡을 시켜가지고 여자들이 저절로 돈 벌려고 위안부가 됐다. 이따위 소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벌을 받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전 나쁜 거예요. 자, 이렇게 폭력을 행하는 일본 사람들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제도, 좋은 제도도 있지만 잘못된 제도를 통해서 인간을 비참하게 폭력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못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고발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속에는 관념적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관념적 구성 요소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자신이나 자연, 사회 등에 대한 그런 가치관, 신념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지적이고 내면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신화나 전설이나 철학, 언어 이거 다 종교. 이게 하나의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건데 이걸 관념 문화라 그래요. 관념 문화, 생각 문화죠. 때려잡는 거는 이건 제도 문화죠. 또 도구를 쓰는 거 이건 물질 문화죠. 위에 있는 물질 문화. 뭔가를 직접 쓰는 거죠. 돌을 쓰고 뭐 하는 거 이건 물질 문화. 제도를 통해서 문화를 만드는 것 제도 문화. 또 생각, 상상, 예술, 음악 이런 건 다 관념 문화죠.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어떤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용기도 주고 설교를 통해서 용기를 주는 거잖아요. 종교를 통해서 용기를 주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의욕을 주고 또 생활의 지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책이라든지 전설, 지혜라든지 이런 책을 읽음으로써 인간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바른 길을 간다. 사람을 폭력을 하지 말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말고 남의 나라 땅을 탐내지 말고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풍부하게 살아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의미와 목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의 선진의식 주장 이게 잘못된 거죠. 자기 나라만 선진국이고 남의 나라는 후진국이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 교육을 받고 신사참배를 하고 일본말을 쓰라. 그건 뭐예요? 그거는 오만이고 교만이죠. 그런 잘못된 문화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적인, 물질적인, 관념적인 그런 생각이나 정신적 문화를 살펴봤고 이제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여긴 또 이제 좀 길어서 다음 시간에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화에 대한 정의, 또 구성 요소, 또 접근하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물질적, 제도적인 제도 문화, 생각이나 관념, 정신적인 것, 그런 관념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